오늘 저녁은 정말로 맛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줘. 저번처럼 짠 거 억지로 먹고서 새벽에 계속 물 마시지 말고. 아니야. 그때도 좀 짜긴 했지만 맛있었어.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발전하지. 저녁 번갈아 가면서 만들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내가 만들 때마다 맛없는 거 먹을 순 없잖아. 음, 오늘 오징어 덮밥은 정말로 잘 만들었어. 좀 맵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걸. 아, 청양고추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자꾸 더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많이 매워? 아니야. 그래도 맛있게 매워. 멸치볶음은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아, 왜 이렇게 딱딱해진 거지? 물엿 넣고 바로 불 안 끄고 볶아서 그럴 거야. 어, 삭히고 통에 담으려고 했더니 하나가 됐더라고. 어떡하겠어. 그냥 주걱으로 전부 부숴버렸지. 호키하게 요리했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아니, 당신이나 나나 자취한 시간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요리 실력에서 차이가 나지? 사람마다 잘하는 건 다르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내가 식사 준비하는 걸로 할까? 아, 싫어. 나도 당신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싶다고. 맨날 받아먹기만 하는 건 너무 미안하단 말이야.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음, 아니야. 좀 더 노력해볼래. 그래도 지난달보단 나아졌잖아. 최소한 태우진 않으니까. 느리긴 해도 실력이 늘곤 있어.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어느 쪽이든 괜찮아. 당분간도 이렇게 맛없는 저녁이겠지만 조금만 참아줘. 아, 난 지금도 맛있는데? 누가 나한테 요리해주는 거 자체가 행복해. 본가에서도 그렇고 자취할 때도 항상 내가 요리했으니까. 어머님이 바쁘셔서 잘 챙겨주지 못했다고 하셨지? 그것도 그런데 엄마가 요리하는 걸 안 좋아해. 명절이나 이것저것 만들지 평생 거의 바깥 음식을 먹었으니까. 우리 집이랑은 반대네. 난 외식을 거의 안 해서 외식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다들 자기 상황에 100% 만족하긴 어렵나 봐. 무언가는 아쉬운 구석이 남는 것 같아. 난 소풍 갈 때 엄마가 싸준 친구들 도시락이 부러웠거든. 난 반 친구들한테 햄버거 돌리는 반장이 부러웠어. 그러게. 자기 말대로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요리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을 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압박 받는 거 싫어, 난. 고마워. 좀 마음이 편해졌다. 뭘 이런 거 가지고. 다 먹었으니까 이제 치우자. 그래? 어, 엄마한테 전화 왔네. 잠깐만 기다려줘. 엄마. 무슨 일 있어? 뭐? 아니, 좀 진정하고 말해봐.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났어? 알았어, 바로 갈게. 당신 나갈 준비하자. 무슨 일이야? 형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이래. 엄마가 너무 당황한 것 같아서 우리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세상에. 큰일이잖아. 얼른 가자. 30분 후. 아이고, 주혁아. 엄마, 왜 밖에 있어? 위급한 상황이라 처치해야 한다고 소실실에 들어가서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병원 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낫지. 얼른 들어가자. 아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걷겠다. 아유, 내 팔 잡아. 당신 옆에서 부축 좀 해줄래? 알았어. 어머니, 저 붙잡으세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정말로 못 사겠다. 형수님은? 오늘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옆에 마누라도 없고 어쩌면 좋냐. 괜찮을 거야. 요즘 어지간한 건 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 형도 수술실 나오고 안정 찾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야 하는데 의사들이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네. 일단 좀만 진정하자. 엄마, 여기 앉아. 당신 물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금방 다녀올게. 마누라도 없는데 수술실에 들어가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으냐. 이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형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형수님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출장 간 거잖아.
그래도 제일 힘든 순간인데 우리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오래 걸린다 그러셨어? 대구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니 아직 서울도 못 들어왔을 거다. 금방 오실 거야. 일단은 엄마부터 진정하자, 응? 아, 나왔어. 여기 물. 고마워. 엄마, 이거 좀 마셔. 손 떨리는 거 봐. 내가 잡아줄게. 형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아니야, 운전하는데 방해될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집중하기 어려울 텐데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당신 말이 맞네. 알았어. 여긴 우리 둘이 기다리고 세아가는 며느리 오면 바로 데리고 와줄 수 있니? 네, 그럴게요. 미안해, 부탁할게. 아니야, 가족들이 여기 지키는 게 맞지. 형님 오시면 바로 여기로 올게.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내가 전화할게. 알았어. 어머님 잘 모시고 있어? 2주 후. 그 뒤로 어머님이나 형님에게 연락은 없어?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울고 계시더라. 형이 다른 곳은 어떻게든 수술로 해결했는데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걷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하시네. 아, 걱정했던 게 현실이 됐네. 사고 후유증으로 뇌가 다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충격을 받아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병실에서 자꾸 소리 지르고 뭔가 던지려고 해서 수면제를 수액으로 맞고 잠들어 있나 봐. 어떡하면 좋아? 일단 형수님은 출장은 안 다니는 쪽으로 해서 계속 회사 다니고 있다고 하네. 아무래도 앞으로 생각하면 퇴사하면 안 될 테니까. 근데 엄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형수님이 옆에서 간호 안 하고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형수님 직업 특성상 길게 휴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양쪽 상황이 이해되긴 하는데 이러다가 크게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야. 우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퇴근하고 간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진 않을 텐데. 그래도 나는 엄마 보러 가끔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엄마는 상황이 안 좋으면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자식인 난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당신이 상처받을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 혼자 다녀올게. 알았어. 그래도 힘든 건 바로 얘기하고 그래. 고마워. 2개월 후. 주혁이 왔니? 응, 엄마. 형은 어디 있어? 오긴 했는데 방에 틀어박혀 있네. 나오라고 얘기 좀 잘 해봐.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세아가는 요리하는 것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형님, 안녕하세요. 동서, 오랜만이네. 네, 형님, 오랜만에 뵙네요. 남편이 지금 좀 까칠하고 욱한데 좀만 이해해줬으면 해. 저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아주버님하고 얘기하러 남편이 들어갔으니까 곧 나오시겠죠. 우린 얼른 전 부쳐야지. 명절이라고 그나마 얼굴 보러 왔는데 맛있는 거라도 먹여줘야 할 거 아니니. 형님, 이쪽은 제가 할게요. 고마워. 제가 병원에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래도 도련님이 자주 오셨는걸. 그나마 남편도 도련님이랑 있으면 그나마 대화하니까 다행이지. 아니, 그럼 부부끼린 대화 안 하니? 남편이 지금 예민하고 누구랑 잘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도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 마누라인 네가 제일 잘해야지. 남편이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겠니? 자기 마누라밖에 더 있겠어? 그러게요. 뭐가 힘든지 저와 대화하면 좋을 텐데 좀처럼 하질 않으려고 하네요. 네가 더 노력해야지. 지금 태혁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너잖니. 네, 그렇죠. 앞으로 좀 똑바로 하도록 하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수도 없잖니. 아주 살까지 빠져서 보기 안쓰러워 죽겠다. 작은 며느리는 집에서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니? 네, 물론이죠. 내 아들이지만 주혁인 싫단 소리를 잘 못해서 말이다. 네가 알아서 눈치 빠르게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니? 네, 항상 서로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마누라인 네가 더 살뜰히 남편 챙기고 그래야 한다. 마누라가 안 챙기는 남편은 밖에서 보면 다 티가 나. 그럼 얼마나 망신이겠니? 네, 그럴게요.
아까 보니까 태혁이가 면도도 안 한 것 같던데 그런 건 안 챙겨주니? 저도 어머님 보러 가니까 세수랑 면도라도 하고 가자니까 남편이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요. 아니, 그렇게 말해두니까 어떻게든 해야지. 안 그래도 몸 불편한데 저러고 밖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 안 그러니? 그래도 병원에선 당분간 남편 의사에 따라주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겉으로 보이는 건 다른 이야기지. 난 아들이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거 원하지 않는다. 다음부턴 절대 저 상태로 밖에 나오지 마.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저희가 마저 붙일게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아니다. 나 없으면 제대로 되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랑 저랑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새벽부터 고생했을 텐데 조금이라도 쉬셔야죠. 흠, 그렇게 말하면 잠깐 쉬고 있으마. 똑바로 해야 한다.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동석,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도 힘드실 텐데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요. 그래, 요즘 너무 힘들긴 해. 남편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아. 물론 충격을 받아서 그런다는 건 알지만 갈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어머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휴, 그렇지. 어머님에겐 자기 첫째 아들인데 오죽하겠어. 어지간하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가끔은 쉬고 그러세요. 지금 형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나 생각해주는 건 그래도 동서밖에 없네.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초반에 형님한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데요. 힘드시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고마워. 이것저것 힘들었는데 그래도 위로가 된다. 엄마, 형이 곧 나온다네? 아이고, 태욱이 나온다고 그러니? 얼른 상차려서 밥 먹자. 니들 음식 만들던 거 다 됐니? 네, 어머님, 바로 상 차릴게요. 다음 날 밤. 당신 씻고 나왔어? 다 씻고 나왔지. 당신도 잘 준비 끝난 거야? 이것만 바르고 갈게. 그래도 연휴 중에 이틀은 집에서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형님네가 밥 먹고 바로 후다닥 가버린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해. 형이 불편해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방에서 안 나오겠다는 거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먹자고 겨우 나오게 한 거라서. 아주버님이 걱정이네. 형님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대화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생긴 장애니까 형은 형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 나한테도 자기 너무 비참해 보이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어? 형이 어디가 불편하든 나한텐 똑같은 형이라고 얘기했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삶이 불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두 분이 잘 헤쳐나가야 할 텐데. 요리하면서 많이 얘기 나눴어?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도 못 나눴어. 어머님이 자꾸 형님한테 아주버님 잘 챙기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말이야. 그렇게 말 안 해도 형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두 분 사이 항상 좋았잖아.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 그래.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두 분이 잘할 거야. 형도 기력 좀 생기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거고. 다음번에 뵐 때는 아마 어머님 생신되려나? 그럴 것 같네.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엄마도 날 좀 그만 세웠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어제도 형님께 너무 몰아붙이셔서 내가 거실에서 쉬고 계시라 했어. 그랬어? 난 그래도 형이 방에서 나오고 엄마 표정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는데 아니었구나. 당신은 괜찮아? 나야 그냥 당신 잘 챙기란 얘기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다행이고. 명절 보내느라고 피곤하지 않아? 얼른 자자. 알았어. 당신도 잘 자. 응. 3개월 후. 그래.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구나. 그렇지, 태혁아. 당신 어머님이 말씀하시잖아.
오늘은 아들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마음껏 먹고 가렴. 생일 선물도 받았으니 이거 엄마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잘 먹을게. 엄마가 구워줄 테니까 팍팍 먹어. 어머니, 제가 구울게요. 아니다. 고기는 내가 구울 테니 넌 네 남편 좀 챙기렴. 알겠습니다. 형님도 드세요. 이럴 때 몸보신해야죠. 며느리가 뭘 몸보신할 게 있다고 그래. 태혁이가 걱정이지. 살 빠진 거 좀 보기 좋게 찌려면 잘 먹어야 된다, 아들. 알았지? 알았어. 그래. 내 생일이 중요하니 너희들이 잘 먹는 게 중요하지. 특히 태혁이는 요즘 외식도 안 한 것 같은데 며느린 같이 안 나가니? 아, 아직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요. 그래도 집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있어요. 그래도 햇빛도 쬐고 그래야 할 텐데. 형이 나가고 싶으면 얘기하겠지. 엄마도 고기 좀 먹어. 응, 그래, 고맙다. 아니다, 찌개 줘. 역시 내가 굶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 5명이 먹어야 하는데 내가 구워선 영 속도가 안 나오는구나. 나 고기 잘 굽는 거 알잖아. 엄마랑 간 고깃집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외식만 해서 질린다고 투덜거리더니. 그게 몇 살 때 얘기야.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하여튼. 아무튼 태혁이는 밥 먹은 김에 산책 좀 하고 들어가. 아니면 엄마랑 커피 좀 마시던가. 다 끌고 와서 바로 집으로 갈 거야. 또 밥만 먹고 가려고? 그래도 오늘 어머니가 부르셔서 나오겠다고 한걸요. 요즘은 아파트 공원도 가끔 가고 그래요. 그래봤자 퇴근하고 나니 밤에 나갈 거 아니니. 난 밤이 더 편해. 아니, 사람이 햇빛을 보고 살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한동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때 잘 챙겨줘야 할 거 아니니. 남편과 얘기했는데 전 계속 직장 다니기로 했어요. 그 직장 나중에 다시 취직하면 되지. 아니 마음도 아픈 애를 혼자 집에 내버려두고 너 혼자 직장 다니면 뭐가 좋니? 그래도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쪽이 안정적이어서요. 지금 뭐 안정되고 그런 게 문제니? 태혁이가 얼른 회복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도 서로 얘기하고 결정한 거예요. 병원 다니고 재활 치료하려면 옆에서 계속 누가 챙겨줘야 할 거 아니니? 마누라 아님 그 일을 누가 하겠어? 회사에 양해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저랑 가고 나머지는 간병해 주시는 분이 맡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병원 다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 간병은 아내가 해야지. 도대체 너 혼자 사회생활하면서 유유자적 돌아다니고 그럼 좋니? 엄마 왜 또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생각을 해봐라.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저 혼자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 안 나오겠니? 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라고?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해서 남편 챙기고 있냐고 물어보고 남편이 뭐 먹었는지 물어보고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님 집에 데려가서 어머님이 돌보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뭘 잘했다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 몇 달 동안 어머님 전화 때문에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지 말고 남편을 돌보라고. 남편 간병하다가 아무 때나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고 수십 번은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 하나인데 제가 그만두면 도대체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란 건데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그깟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으로 간병인을 부르든가 어머니가 돌보든가 하세요. 전 이 직장 그만두고 변변찮게 살 생각 없으니까요. 도대체 남편은 나보고 계속 직장에 다니라고 하는데 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데요? 형님, 화나시는 건 알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세요. 진짜 시집살이도 적당히 시켜야지. 이 집구석에서 그나마 나 챙기는 게 동서였어요. 남편만 힘든 줄 알아요? 저 사람하고 평생 살기로 한 난 안 힘들 것 같냐고요. 난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엄마라는 당신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예, 다 했고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이혼할 테니까 당신 아들 당신이 알아서 돌보도록 해요. 형님, 잠깐만요. 형님! 2개월 후. 형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이혼 절차 때문에 정신이 없었네. 미안해. 아니에요. 바쁘셨을 거 알죠. 그냥 걱정됐을 뿐이에요. 이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쉽더라. 서류 때문에 정신없었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끝나 있더라고. 결국 이혼하셨군요. 어쩔 수 없었어. 난 남편과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도 이 순간을 버티면 괜찮으리라 생각했거든. 하루에 3-4번을 전화해서 닥달하는 시어머니를 버틸 수가 없더라.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 아유, 이제 형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네, 언니. 언니도 저 동서라고 부르지 마시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음, 민영아,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좀 어색하네. 아무튼 넌 잘 지냈어? 전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도 없고 남편도 딱히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전 남편은 지금 자기 엄마 집에서 살고 있어. 간병인도 따라가긴 했는데 어떻게 지냈는진 잘 모르겠네. 제가 시댁에 한번 다녀올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혼한 건 사실이니까. 나도 이제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아야지. 죄송해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니야, 나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민영이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나마 늦게 이혼했다고 생각해.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걸요. 아니야,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난 시댁에서 항상 힘들었거든. 근데 네가 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이 길어질 때마다 네가 은근슬쩍 정리해줬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전 오히려 언니가 항상 절 지켜주는 느낌이었는걸요. 전 항상 시어머니가 어려웠는데 저희한테 얘기할 때 언니가 먼저 대답하고 그래서 한숨 돌리고 그랬거든요. 우리 둘은 서로가 고마웠나 봐.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같이 물리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내가 오늘 말할 게 있어서 전화했거든. 뭔데요? 아마 시어머니는 내가 없어졌으니 남편을 챙길 누군가를 찾을 거야. 내가 붙여준 간병인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 조심했음 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진 않겠죠?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도 걱정이 돼서 미리 말한 거야. 일단은 내가 먼저 결혼했고 시어머니랑 사람과 더 오래 지낸 사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식 외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설마 무슨 일 있겠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셨으니 본인이 본인 아들 돌보겠죠. 나도 그러길 바라고. 이게 쓸모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해서 전화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잘 지내고 가끔 안부 정도는 연락하자. 네, 제가 또 연락할게요. 3일 후. 왜 이렇게 전화 받는 게 느리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었거든요. 아니, 회사에서 일을 해도 일단 어른 전화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래, 지금은 전화 가능하니? 네, 잠깐은 가능해요. 다들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네. 아무튼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내일은 남편이 퇴근이 늦어서요. 다른 날짜는 안 될까요? 아니다. 난 너랑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주혁이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 네? 저한테만요? 그래. 아들 말고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일단 내일 퇴근하고서 시간이 있어요. 어머님 댁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다.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가마. 근처에 카페 하나쯤은 있겠지.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저희 집 골목으로 꺾기 전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 퇴근하고 동네 오면 7시쯤 되니? 내가 시간 맞춰서 나가마. 너도 갑자기 회사 때문에 늦는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확실히 시간 맞춰서 오고. 네, 알겠습니다. 이만 끊으마. 다음 날. 조금 늦었구나. 죄송해요. 일이 좀 더 있어서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어제 말했던 것 같은데
회사 때문에 늦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말 죄송해요. 그래, 일단은 앉으렴. 저 커피만 주문하고 바로 올게요. 아휴, 그래, 알았다. 잠시 후. 그래서 주혁이한테 말하고 온 거니? 아, 오늘 여기서 어머님 만난다고 말은 해뒀어요. 그래,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암튼 태혁이가 이번에 이혼한 건 알고 있지? 네.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 너 혹시 큰며느리랑 연락하고 그러니? 여기선 연락하면 뭘 그렇게 잔을 쳐다보고 있어?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아니요. 제가 형님 연락처를 잘 몰라서요.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남편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 걔랑 연락 안 하는 게 다행이다. 이혼하겠다고 어찌나 난동을 부리고 갔는지 아주 난리가 났어. 일단 태혁이부터 집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이혼하려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러고 여태까지 고생했지. 아주버님은 잘 계세요? 그렇게 어이없게 이혼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겠니? 내가 수술실 들어가는데 마누라가 옆에 없을 때부터 알아봤다. 걔는 자기 인생만 생각하지 남편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혼하자고 얘기하는지. 배은망덕한 것. 네.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남편보다 잘난 회사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과일 하나 깎으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하질 않나. 하여튼 처음부터 내가 알아보고 결혼 못하게 해야 했는데. 그랬군요. 아니,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게 죄니? 나한테 그거 연락 좀 받았다고 이혼하겠다는 것부터가 아주 글러먹은 것이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결혼이랑 이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저는 왜 부르셨나요? 내 정신 좀 봐. 할 얘기는 까먹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었네. 너 혹시 장기 휴가를 얻든가 퇴사할 순 없니? 네? 대학도 나왔으니 좀 쉬었다가 다시 취직해도 될 거 아니야. 그게 저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어쩜 하는 말이 똑같니? 그놈이 회사에서 뭘 하길래 다른 것보다 일하는 게 우선이라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 일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니? 남편이랑 저 퇴근하고 서로 잘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도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걸 원하고요. 그 전에 왜 제가 쉬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늙은 나보고 계속 태혁이를 돌보란 얘기니? 네? 네 아주버님을 돌봐야 할 거 아니야. 이 집에 며느리가 너밖에 없으니 너가 해야 할 거 아니니? 네? 제가 아주버님을요? 아니, 뭘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 시집을 왔으면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할 것 아니야. 집에 큰일이 있으면 며느리가 나서야 하고. 아니, 그게 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버님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늙은 내가 할까? 아니면 가장 노릇하고 있는 주혁이가 할까? 너 빼고 할 사람 없다는 거 모르니? 저는 남편이랑 동등한 입장이에요.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남편 혼자서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아유, 요즘 애들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럼 남편이 형이 저러고 있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할 거니? 아주버님은 제 남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병을 한다 해도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남편이든 남편 형이든 가족인데. 간병인 쓰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주버님 생활하는데 도움 드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겨놓으려고. 이제부턴 가족이 챙겨야지. 가족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 말고 제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너 정신 나갔니? 어디 남자한테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해? 그럼 어머니는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려고 하세요? 가족이 그렇게 필요하면 제 남편이 일 그만두고 병간호하면 되겠네요?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수발을 들라고 해? 저도 부모님 아래에서 똑같이 아낌받으며 자란 자식이에요. 며느리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지 않다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있는 일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네 아주버님이 저러고 있는데 넌 계속 회사 다니고 챙기지도 않을 거냐고.
가끔 찾아뵙는 거까진 가능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할 생각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며느리를 종으로 아는 어머님이 문제 아니에요? 너 그 소리 남편 있는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니? 네, 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내일 네 남편 데리고 와서 얘기하자. 네 편을 드는지 내 편을 드는지 보자고. 그러세요. 전 이만 갈게요. 아휴, 저거 못 배운 티 내는 거 봐. 어머님 말씀대로 전 대학까지 잘 나온 사람이어서 못 배우진 않았네요. 아무튼 내일 남편이랑 같이 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다음 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엄마 집에 가자고 그런 거야? 가보면 알아. 이제 다 왔잖아.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면 안 돼? 들어가 보면 알아. 당신 형님하고 연락한 적 없지? 그렇지. 영수님이 이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 없어. 왜 이혼했는진 알지? 엄마가 자꾸 전화하고 그랬다며. 안 그래도 형수님이나 형이나 힘든 상황인데 둘이 잘 해결하도록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직장 그만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로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형을 제일 돌봐야 하는 건 가족인 형수님이었으니까. 그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방금 대답했던 거 잊지 말고 기억해둬.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 안 돼. 형수님이 직장 그만두는 일이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 잠시 후. 그래, 정말로 주혁이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구나. 거기다 지금 평일 오전인데 네 소중한 출근 시간 아니니? 출근이 문제가 아니니까 왔겠죠. 그리고 연차 쓴 거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넌 왜 출근 안 하고 여기 왔니? 회사에서 뭐라고 하진 않아? 괜찮아. 연차는 쓰라고 있는 거고. 급한 일이라고 들었는데 왜 엄마 집으로 온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 널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어제 나랑 그렇게 대화했으면 반성이라도 좀 하든가. 일하는 남편까지 데려오고 잘하는 짓이야. 당신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저거 아주 시어머니 째려보는 꼴 좀 봐라. 아니 싸웠으면 대화로 풀어. 둘이 왜 그러는 거야?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당연한 말을 했는데 삐뚤게 받아들이는 건 며느리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님이 이혼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반성 못하는 건 어머니 아니에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큰며느리랑 통화한 적 없다더니 거짓말이었구나. 분명 걔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으니까 너가 그러겠지. 언니가 이런 일 생길 것 같다고 미리 알려준 것 뿐이에요. 언니한텐 잘못 없어요. 이제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니? 아주 둘이 작정하고 날 괴롭히는구나.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괴롭혔는데요?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당신 좀 진정해. 이렇게 싸워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럼 당신 엄마가 다 잘못했어도 그렇게 말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보다 나이 많은 어른한테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 아주 모자가 똑같은 소리라고 있어. 어제 하셨던 말씀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저보고 직장을 관두라고요? 그래. 집안에 중대사를 두고 퇴사는 못한다느니 그런 말하는 게 정상이니? 그 중대사가 저보고 이 사람 형수발 들으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 사람 아내한테 직장 그만두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생 아내도 일 그만두라고 하세요? 대학도 나왔으니까 나중에 다시 취직해도 될 거 아니야. 취직하고 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 그쪽 아니에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그쪽 운운이야?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른답게 행동하시든가요. 자기 아들 수발 들기 싫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 다니는 사람이 할 말이야? 이 집에 며느리가 너 하나인데 당연한 일 아니야.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데요. 며느리를 무슨 남편 집안 종으로 아나 본데 본인이 그렇게 살았는진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잠깐만. 당신 조금만 흥분 가라앉히고 말하자. 이렇게 말로 싸우면 나중에 후회밖에 안 남아. 넌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아이 문제가 있다는 건 나도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 형 돌보라고 직장 그만두라 그러고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하고 오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아? 그래서 언니가 이혼했는데 이제 동생이 아닌 나보고 수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야. 당신이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야. 넌 이 상황에서 내가 냉정하게 말하길 바라는 거야? 당신이 내 형을 돌볼 필요는 없어. 내가 엄마하고 잘 얘기할게. 이미 난 온갖 소리 다 들었는데 잘 얘기해서 끝내면 되는 거야. 지금 난 사과를 받으러 온 거야. 협상하러 온 게 아니고. 상황 파악 못하는 건 너잖아. 이게 듣자 듣자 하니까 아주 그냥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네.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너라고 부르고 있어? 하늘 같은 남자 둘 끼고 살 거면 당신 마음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왜 결혼하게 만들어서 며느리들만 괴롭히는 건데? 그럼 집안에 아픈 사람 있는데 아무도 안 돌볼 거니? 그쪽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쪽이 하면 될 거냐. 왜 남의 집안 여자만 못 잡아서 안달이냐고. 무슨 남의 집안이야. 출가 외인인데 넌 우리 집안 사람이지. 집안 사람은 무슨. 아들은 아까우니까 부려먹을 종이 필요했겠지. 둘 다 그만해. 이런다고 바뀌는 거 없잖아. 야, 그리고 너도 똑같아. 그 상황에서 형을 돌봐야 하는 건 언니라고? 난 일 그만두면 안 되고 언닌 그만두는 게 옳단 얘기잖아. 아니야, 나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 거였어. 언니는 인생이 없고 커리어도 없어도 돼. 네 형보다 잘난 사람이고 앞으로 네 형이랑 어떻게든 오래 같이 지내려고 더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앞날을 없애버린 건 당신 엄마라고. 너가 지금 이러고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너 당장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할 거다. 사과해야 하는 건 나한테 남편 형 돌보라고 퇴사하라는 그쪽이겠지. 그리고 며느리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 집에 이제 며느리 없으니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저런 시어머니랑 평생 살 생각 없어. 이혼 서류니까 알아서 작성해서 보내. 아니, 우리 사이엔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갑자기 우리가 왜 이혼해?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 너네 엄마 버릴 수 있어? 연 끊으라고 하면 연 끊을 수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보지 말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잖아. 난 언니가 겪은 일 또 겪으려고 기다릴 정도로 멍청하지가 못해서 말이야. 당신 엄마가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수발 들라고 한 말 사과하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저런 여자, 우리 집에 며느리로 필요 없다. 엄마, 지금은 엄마가 사과해야 하는 게 맞잖아. 내가 뭘 사과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저게 난리치고 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 엄마가 말 잘못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 그럼 나보고 지금 이혼하라고 그냥 두겠다고? 아들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게 도와줄 생각은 없어. 아도 정신 나갔니? 이혼한다니까 제 아내 편 드는 거야? 저런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 엄마 보고 사과하라 그러는 거야? 난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그만하라고. 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이게 어디 엄마 멱살을 잡아. 너 정신 못 차려? 아주 난리도 아니다. 당신들 그러고 살아라. 난 진짜 앞으로 이 집안에서 살 생각 죽어도 없어. 이혼 서류나 똑바로 제출해. 난 갈 테니까. 잠깐만 민혁아, 나랑 얘기해. 가지 마. 3개월 후. 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다. 별일은 없었어? 저 이혼했어요. 언니 말이 맞더라고요. 저 이상해, 진짜로 그랬어? 네.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남편도 앞으로 사랑할 수 없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랑은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길 바랐는데. 아무튼 잘 결정했어. 솔직히 나도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싫어서 이혼했으니까. 정말 대단해요. 단기간에 두 며느리가 이혼해서 나가게 만들다니 말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 자기 식구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전 조만간 이사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꾸려고요. 언니한텐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 사람들이 찾아올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마음 편하지. 나도 부모님이 이사하시는 김에 그쪽으로 다시 합가했어. 뭐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조만간 만나서 식사라도 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나도 아직 못한 얘기가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네. 내가 적당한 식당 찾아서 연락할 테니까 그날 맛있는 거 먹고 둘 다 기운 좀 차리자. 그래요, 언니. 점심시간 끝나갔는데 얼른 일 들어가세요. 너도 일 열심히 하고 그때 보자. 네, 그때 만나요. 첫 시작은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남편이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마비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혼의 시발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돌보라는 시모의 구박을 이기지 못해서 형님이 이혼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저에게 있을 일을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형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절 괴롭히며 아주버님을 돌봐야 하니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남편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고요. 시모가 미워지니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도 이혼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시어머니가 수발을 들고 있고 전 남편도 합가해서 같이 산다고 합니다. 이혼 직전에 그 둘이 싸운 걸 본 사람으로서는 아마 행복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남자들과 결혼할 여자도 없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